친독재 경력을 가진 노산 이은상 선생의 기념관 건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이 기념 사업을 두고 창원에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동료 의원 간 폭력 공방이 쌍방 고소로까지 이어지며 시끄럽습니다. 11일 도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각 정당에서도 연이어 항의하며 정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경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경남교육청이 소속 신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기존과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경남도 의회가 현재 시끄럽습니다. 동료 의원 간의 폭력 공방이 쌍방 고소로 이어졌는데요. 11일 윤리특별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사태의 시작은 지난 4월부터입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말 하동에서 도의원들이 현장 답사를 할 때 민주당 한상현 도의원은 같은 상임위 소속인 국민의힘 최동원 의원이 자신의 팔을 비틀어 최소 3주에서 2달까지 치료해야 할 만큼 다쳤다고 주장했는데요. 한 의원은 최 의원이 먼저 민주당 정치인을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했고 중단을 요구하자 팔을 비틀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남경찰청에 최 의원을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먼저 한 의원이 반말해서 팔을 잡은 것뿐이라며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 사태는 결국 윤리특별위원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윤리특위는 의장 직권 상정이나 의원 10명의 발의, 심사 대상 소속 상임위원장의 요구로 열릴 수 있는데요. 김진부 도의회 의장이 두 의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윤리심사를 요구하면서 윤리특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위에서 잘잘못을 따져보면 될 텐데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뭡니까? 네, 먼저 윤리특위가 이제 열렸습니다. 제12대 경남도의회가 출범하고 그동안 의원 간 욕설이나 폭행 사건이 몇 차례 있었는데도 윤리특위가 열린 건 처음인 겁니다. 이번에도 의정활동 중 일어난 일이고 의원들끼리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도의회 윤리특위가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었지만 조용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뒤늦게 윤리특위가 열리게 된 거죠. 이 경남도의회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서도 문제 해결을 못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또 윤리심사 사유가 윤리강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데 이날 열린 윤리특위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의석 64개 가운데 겨우 4개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했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뿐 아니라 윤리특위 위원회도 들지 못했습니다. 윤리특위 위원 7명 모두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도의원 간의 다툼이라 윤리특위 구성을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날 윤리특위는 두 의원을 모두 불러 소명 기회를 줬는데요. 다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일정을 잡아서 재심사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사 결과 등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수집하고 충분한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주 일정을 정해서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조 가고파로 유명한 마산 출신 노산 이은상 선생. 뛰어난 문학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친독재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기념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찬반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최근 이은상 기념관 건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마산역 광장에 있는 커다란 시비. 가고파로 알려진 시조시인 노산 이은상 선생의 시비입니다. 가고파의 노랫말과 이은상 선생의 이력이 새겨진 시비 옆에는 그의 친독재 행적이 담긴 마산 소호비가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시비와 소호비는 9년째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옛 북마산 파출소터에 세워진 3.15 의거 기념비와 나란히 은상이 샘으로 불리는 우물도 함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3.15 의거를 모독한 인물의 기념물과 공존할 수 없다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수년째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논쟁의 원인은 이은상 선생의 친독재 행보 때문입니다. 이 선생은 3.15 의거를 불합리, 불합법이 빚어낸 불상사라고 발언했고 유신 지지 성명을 내거나 전두환 정권의 국정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은상 기념 사업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나온 남지욱 의원의 5분 발언 때문입니다. 남 의원은 독립유공자 부자인 이은상 선생과 그의 아버지 남하 이승규 지사의 기념관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용도가 폐지되어 있는 국가 소유 시설 등을 정부와 창원시가 국가 현충 시설로 지정한다면 마산 부자 독립운동에 대한 현충 사업과 노산 문학을 기리는 국가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더는 기념하지 않는 게 이은상을 위하는 길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지역 갈등과 논쟁을 일으키는 인물의 기념관 건립에 시민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학하는 사람들 일부가 문학적 측면으로 그렇다 치면 그 문학하는 사람들만 조용히 뭘 하든지 왜 그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짓을 하자고 자꾸 요구하는지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 노산 문화권을 세우려다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됐던 이은상 기념사업. 남하 이승규, 노산 이은상 기념관 건립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경상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속 신규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기존과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11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경남교육청 기관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 이후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들이 기존 복지사들과 같은 업무를 해왔지만 경남교육청이 수당을 50만 원가량 차별적으로 지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했지만 경남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소송 제기로 교육청의 행태를 규탄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임금교섭 구조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고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마트 노동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1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보장하고 야간 노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지자체장들이 마음대로 의무 휴업과 영업 제한 시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백화점과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매월 2일, 대부분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원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건 지난 10일 늦은 저녁.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졌습니다. 쟁점이었던 3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삼선 박찬대 의원,
법사위원장에 사선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재선 최민희 의원이 뽑혔습니다. 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11개를 야당 몫으로 배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임의 배정에 대해선 소속 의원 전원이 사임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사 일정 거부를 비롯해 다양한 대응책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뜨려서 굉장히 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마 원내 지도부가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오늘도 의총을 했고 또 내일도 의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의총을 통해서 이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진전해 나갈 것인지 지금 총의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니까. 다만 국민의힘의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당 몫의 자리로 비워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6월 10일이 국회법에서 정한 상임위 구성 완료 시한이기 때문에 이미 그걸 넘어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7개 그 상임위원장 후보를 낼지 아니면 계속 이른바 보이콧 입장을 유지할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보이콧을 계속 한다면 결국은 야당이 추천을 해서 상임위원장을 채워야 되지 않나. 반쪽 개원했던 22대 국회는 반쪽 원구성을 두고도 당분간 대치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10일 기준 신상정보 공개 등 관련 고소 3건과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일 오전 7시 10분쯤 거제시 화도 인근 해상에서 4톤급 양식장 관리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이용해 선장 등 승선원 2명을 구조하고 밑바닥 균열을 확인한 뒤 배수 작업과 함께 거제 수력항으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A호가 입항 중 낮아진 수심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2만 톤 감축을 목표로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1일 8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는 미음 국제물류산업단지 내 기업 700개사의 지붕 등 유휴 공간에 총 38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기반 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로 사업비는 7천억 원, 전액 민자로 추진됩니다. 협약 기관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태양광 설비의 승계, 한전 전력 개통 대응, 산단 기업 지원 방안 등의 협의를 거쳐 부산 산단에 최적화된 지붕 태양광 사업 모델을 구현한 다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통영시 하나호텔앤리조트와 함께 대규모 투자 협약을 10일 맺었습니다. 오는 2037년까지 하나호텔앤리조트는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와 수월리 일대 약 446만 제곱미터, 축구장 600개 규모의 부지에 복합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이 부지 가운데 절반 정도를 전국 제1호 관광형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는 민선 8기 제1호 공약인 기업 투자 유치뿐 아니라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27일에는 제1회 남해안권 국제관광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우리 동네 사회가치 경영센터 조성에 나섭니다. 우리 동네 사회가치 경영센터는 폐플라스틱 수거와 환경 개선 교육, 재활용 친환경 제품 제작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 적합형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센터입니다. 부산시는 금정구의 1호점, 동구 2호점이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9월 해운대구의 3호점, 오는 11월에는 영도구 4호점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구군별 1개소씩 16호점까지 신설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소년 대상 환경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